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오늘은 바느질 연습 필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통이기도 하고요. 각종 바느질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고요. 펠트지에 무늬를 찍은 형태로 거기에다가 바로 단추나 몇 가지 바느질만을 이용해서 예쁜 필통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필통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도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단, 기본 원단이고요. 그리고 그 보라색 바닥 원단, 그리고 실, 바늘, 단추, 똑딱 단추가 들어있어요. 바늘은 바늘통에 두 개가 각각 다른 사이즈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실도 두 줄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지금 펠티지에 무늬가 찍혀 있죠. 이 원단을 먼저 요 크기대로 자르셔야 돼요. 자,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펠티지하고 구름 무늬가 재단이 다 됐고요. 이번에는 도안을 설명서에 들어있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도안을 잘라주세요. 도안을 다 재단을 하셨으면 보라색 원단에다가 도안을 올려놓고요. 이 도안대로 보라색 원단을 잘라 주셔야 돼요. 그 보라색 원단이 비교적 그 반듯반듯하게 잘려 있어서 뭐 이렇게 끝을 맞춰서 잘라 주셔도 되고요.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약간 가운데로 옮겨서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해주셔도 돼요. 지금 제가 연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도안을 그리실 때는 원래는 그 공예용 펜, 물이나 열로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굳이 그게 없으시면 연필로 연하게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표시된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재단이 됐죠? 그러면 일단 준비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 노란색 원단, 그리고 하늘색 무늬, 그리고 보라색 원단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노란색 원단은 단추도 달아볼 거고요. 똑딱 단추도 달아보고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도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단추는 상품 안에 지금 동그란 단추 두 개, 꽃단추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구멍 단추, 네 구멍 단추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배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단추를 어떻게 달 건지. 뭐 원하는 위치에다 다시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꽃에다가 두 개, 나무에다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다른 쪽에다 달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달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한번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달아볼까요? 이렇게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빼서 통과시켜서 바느질을 그 반복을 서너 번 반복을 하면 단추를 다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 됐어요. 그러면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는데 다른 단추를 또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듭을 짓지 않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단추를 달았는데 다른 단추를 여기에다 달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듭을 짓지 않고 이쪽으로 바로 가버리시면 나중에 사용할 때 여기 실이 걸려서 이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매듭을 지어 주시고 여기에 단추를 다실 때는 반드시 다시 실을 다시 매듭 지어서 단추를 달아 주시고 매듭을 다시 짓고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돼요. 보통 이 간격이 단추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붙으면은 1cm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상관이 없지만 그게 넘어갈 경우에는 항상 매듭을 짓고 다음 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단추를 다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동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단추가 다 달려졌고요.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선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 방법을 연습하라고 일부러 선을 넣어드린 건데요. 세 가지 선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박음질, 반박음질, 홈질, 뭐 아니면 아웃라인 스티치, 뭐 원하시는 걸로 해서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박음질을 한번 해볼까요? 바늘을 한 땀 뒤로 가서 앞으로 다시 빼고요. 다시 한 땀 뒤로 가서 앞으로 빼주는 걸 반복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홈질입니다. 홈질은 앞으로만 가는 바느질 방법이고요. 바늘을 한 땀 앞으로, 다시 또 한 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홈질 러닝 스티치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서 보는 모양은 반박음질하고 비슷해요. 박음질은 여기 공간이 없죠. 그 바늘 땀이 한 땀 뒤로 가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땀에 맞물려지게 되는데, 그 홈질은 중간중간 땀의 간격이 비게 돼요. 그리고 반박음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앞에 한 땀 와 있으면 반만 가서 다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만 전체를 다 가는 게 아니라 반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반박음질을 조금 더 해볼 건데요. 보이는 모양이 앞부분에서는 지금 여기까지가 홈질을 한 거고요. 이게 그 반박음질을 한 거예요. 똑같죠? 여기 중간중간에 비는 똑같고, 다만 뒷면에서 차이가 나게 돼요. 여기는 박음질이고 여기는 홈질, 그 다음에 여기는 반박음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줄은 뭘 해볼까요? 아웃라인 스티치를 한번 해볼까요?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빼고요. 실을 아래쪽으로 놓고 한 땀 간격을 두고 바늘을 넣어서 다시 앞쪽으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한 땀 앞으로 가서 반만.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실이 지금 바늘 밑으로 왔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바늘 밑으로 갔다가 바늘 위로 갔다가 하시면 바느질이 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뺄 때 이쪽 실이 이 바늘의 밑으로 오도록, 같은 방향으로 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바늘땀이 제가 큰데, 곡선을 바느질 하실 때는 이 정도 크기로 바느질 하시면은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박음질도 마찬가지고요. 곡선을 박음질이나 뭐 바느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바느질 하실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땀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야지 훨씬 예쁜 곡선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아웃라인 스티치까지 다 해봤고요. 자, 이번에 똑딱 단추를 달아볼 건데요. 똑딱 단추의 암컷은 먼저 달아볼 건데, 자, 요게 똑딱 단추예요. 종이를 사이에 두고 암수하고 수컷이 있어서 이 종이를 이렇게 떼서 하시면 되고요. 자, 암컷 여기 보면 까만색 점이 있죠. 여기에다가 요거 암컷을 딱 놓고 이 네 호흡으로 실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바느질을 해주세요. 앞면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 뒷면인데요. 자, 똑딱단추에 수컷을 달아줘야 되는데, 수컷은 아까 재단해 놓은 도안을 이렇게 놓으면, 도안에서 위치를 이렇게 꽉 누르면
위치가 여기 표가 나죠. 이 위치에다가 그 똑딱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자, 똑딱 단추를 올려놓고 암컷과 마찬가지로 요 네 구멍을 통과시켜서 실을 통과시켜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느질이 다 됐고요. 자, 이제 똑딱단추 수컷을 바느질한 이 그 실 부분이 표시가 나지 않도록 감춰줄 건데요. 재단해 놓은 구름 무늬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이 둘레를 홈질해서 바느질 해줄 건데 처음에 바느질한 매듭이 보이면은 예쁘지 않으니까 매듭을 이 안쪽으로 일단 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둘레를 홈질을 해서 이 구름을 펠티지에다가 바느질 해주시는 거예요. 구름 무늬가 바느질이 다 됐죠. 자, 이번에는 술을 한번 놓아 볼 건데요. 이 아래쪽에다가 이니셜이나 뭐 원하 새기고 싶은 글을 쓰시면 되고요. 지금 전 미리 써놨는데요. 요거는 기화성 펜으로 쓴 거예요. 기화성 펜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요. 지금도 약간 지워졌는데 요거를 한 몇 시간만 두면 자연적으로 지워지는 거라서 공예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펜인데요. 만약에 이게 없으셔도 연필은 사실 지워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연필은 만약에 연필로 하시겠다 하면 아주 연하게 아까 도안을 이 펠티지에다가 도안을 그렸듯이 아주 연하게 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예용 펜 요즘은 다리미로 열만 가해도 지워지는 열펜 같은 것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쓰셔도 되고 간단한 거는 뭐 굳이 도안 없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음질로 술을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앞면과 뒷면 원단이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이 두 개를 연결을 해볼 건데 뒷면 원단 위에다가 노란색 원단을 올려놓고 여기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둘레를 전부 버튼홀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잡고요. 자, 버튼홀 스티치 가운데서 앞으로 바늘을 빼주시고 뒤에서 가운데로 바늘을 빼서 당겨주시면 시작이 되고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 실을 한번 걸어서 빼주시면 되는데 바늘을 앞에서 넣고 실을 한번 걸어서 빼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시면 이 세 번째 손가락으로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을 한꺼번에 넣고요. 당기셔도 바느질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편하신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둘레를 끝과 끝부분을 바느질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바느질 방법이 버튼홀 스티치고요. 지금처럼 바느질 해주시면 앞과 뒤의 모양은 똑같고 두 원단 가운데 줄이 하나 생기는 이런 식의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버튼홀 스티치가 이 둘레를 전부 버튼홀 스티치로 바느질 해주세요. 이제 모서리 부분이 한쪽 직선을 다 바느질 했고 모서리 부분을 바느질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 부분을 따라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서리가 바느질이 되죠. 실이 중간에 여유가 없어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버튼홀 스티치에서 연결하실 때는 일단 한 장으로 바늘을 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다시 연결하시고요. 이번에는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한 장만 바늘을 빼서 실을 숨겨주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사선으로 나와 있는 실을 한번 걸어서 당겨주시면 똑같죠? 버튼홀 스티치 하던 거랑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바느질 해주시면 되세요. 버틀로 스티치를 하다 보면 바늘이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재단을 했는 같은 사이즈 원단이라도 바느질 하다 보면 지금처럼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거는 도안을 그리면서 약간의 공간 차이가 발생을 해서 한 2mm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부분을 바느질 하실 때도 끝과 끝을 맞춰서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둘레 바느질이 다 되었고요. 마지막 매듭은 여기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바늘을 가운데서 앞쪽으로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빼서 쫙 당겨주시면 돼요.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되고요. 한번 넣어볼까요? 연필이나 볼펜 뭐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닫을 수 있는 바느질 연습 필통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쁘게 만드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